반갑습니다. 이물물의 물물리의 이물물입니다. 자, 오늘도 해봅시다. 1-3 일가 에너지 수능 문제죠. 수능 문제 한번 해봅시다. 금방 하겠죠. 자,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질량 m인 물체에 수평방의 힘이 작용하는데 그게 얼마다? 상황이 A와 B가 두 개로 주어졌어요. 주어졌는데 마찰이 있어 없어? 없다. 무시. 밑에 체크하고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프 나왔네. 그래프 나왔으면 분석을 해야겠죠. 어떻게? 지금 작용한 힘이 X축이 시간, 그 다음에 Y축이 힘이 되니까 면적은 뭐가 되죠? 면적은 힘 곱하기 거리가 되니까 이게 뭐다? 충격량이다. 충격량은 6글자로 뭐예요? 운동량 변화량이라는 걸 알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운동량 변화량을 알 수 있으니까 질량 알 수 있으니까 나중속도 다 구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보면 기억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A의 경우 T였을 때 물체의 속력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분석이 다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면적이 딱 뭐가 되죠? 여기 면적이 운동량 변화량이 되겠죠. 그럼 저기 면적이 얼마다? 면적이 삼각형 방향이 잘못됐다. 삼각형은 얼마? 2분의 1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세요. 얼마? F 곱하기 T. 이게 뭐가 된다? 운동량 변화량이 될 텐데 처음값이 얼마였다? 처음값이 정지란 말 있나요? 있네. 체크해놔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빼기 0이 되겠죠. 괜찮나요? 이렇게 되니까 저게 나중속도가 되겠죠. V는 얼마다? 넘겨주면 되겠죠. 2n분의 F T다 라고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쉽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B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B의 경우 운동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는데, 자, B의 경우 운동에너지가 여기 있다, 지금. 맞죠? 그러면 저기 면적이 뭐라고요? 면적이 충격량은 6글자 뭐? 운동량 변화량이다 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근데 나중운동량 처음이니까 나중운동량 아니까 처음 운동량도 알 수 있겠다. 그러면 운동량을 구했다 치면 MV니까 여기서 질량을 나눠주면 V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 MV 제곱 쓰면 되겠죠.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 선생님 좀 요즘은 다르게 하죠. 어떻게 했었어요? 운동에너지는 2m분의 m제곱 v제곱이에요. 그쵸? 이해되죠? 그거 보통 어떻게 풀더라? 2m분의 p제곱이더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괜찮나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진행을 하면 나중 운동량을 구하자. p는 pb라고 할까? pb 오케이 좋아요. 자, pb는 면적이 되겠죠. 운동이 세로가 이거가 되고 가로가 2t가 되겠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운동에너지는 얼마가 된다? 질량 얼마짜리? m짜리 맞죠? 하긴 혹시나 맞고 그 다음에 p제곱 해주니까 제곱해주면 되겠죠. 4f제곱 t제곱 해주면 뭐 남는다? m분의 2f제곱 t제곱입니다. 라고 마무리했습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맞고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0부터 t까지 이동거리는 그리고 A와 B의 경우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자, FT 그래프를 하나만 붙여보자. FT 그래프는 기울기가 면적이 뭘 의미했죠? 면적이 뭘 의미해요? 운동량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 힘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운동량은 처음값이 0이면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운동량이니까 여기서 질량으로 m으로 나눠주면 얼마가 된다? 뭐가 되죠? V가 되죠. VT 그래프 개형도 이렇게 되겠다. 또 F를 여기서 m으로 나눠주면 뭐가 나온다? 가속도 그래프가 나오겠죠. 예전에 했어요. 잘 떠올려 보세요. AT 그래프가 나오겠죠. F는 MA니까. 그리고 그 모양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 네 가지 그래프는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주어진 거는 어떤 거다? 이동거리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첫 번째 VT 그래프로 좀 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뭘 그렸어요? 나중 변화량. 자, 여기 봤을 때 면적이 여기까지 갔을 때 사각형의 면적과 그리고 큰 삼각형의 면적이 같아요, 달라요? 면적이 같죠? 같다는 말은 운동량 변화량이 같다는 말이고 그러면 충격량이 운동량 변화량이 같다는 거니까 처음 운동량이 0이었으니까 나중 운동량도 같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 P를 그린다면 A는 어떻게 돼? 운동량이 커져요, 작아져요? 일정하게 커지지. 그래서 이게 A가 되고 이게 A가 되고 그리고 나중 운동량이 있는데 나중 값은 같아져야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딱 이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여기 밑에 면적으로 나눈 속도도 어떻게 돼?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맞죠? 괜찮나요? 이거 헷갈릴 것 같으니까 지울까? 아니다, 냅둘게요.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동거리를 볼까? 나중 속도는 같았는데 속도가 점점 빨라진 A와 B랑 비교했을 때 같은가요? 아니죠. 지금 꾸준히 저 B가 더 잘 나갔죠. B가 더 많이 갔어요. 왜? 이동거리가 면적이 다르죠, 지금. 면적이.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잖아. 면적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같다라고 하면 땡. 그리고 답은 니은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마찰이 있는 수평면 디기디기딕 해주고 정지에 있는 질량이 2kg 체크하고 나란히 EF로 당겼더니 운동했는데 마찰력 크기가 4래요. 그렇게 했으니까 시간에 따라 나타냈으니까 역시 똑같죠. FT니까 여기 면적이 뭘 나타내죠? 충격량. 6글자로 뭐예요? 운동량,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이 면적을 한번 구하도록 하는데 여기 작용하는 힘은 FG R자임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4가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준다냐면 이렇게 난 40 깎아줬어요.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그래서 10은 6이 되고 4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8은 4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깎았어요. 중요한 건 그 운동 방향의 미끄러지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 마찰력의 방향인데 마찰력의 방향이 혹여나 변하지 않는가 보니까 힘은 R자임은 항상 오른쪽으로 작용한 걸 보니까 그것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때 면적이 뭐가 된다? 충격량. 그리고 6글자로 운동량 변화량이 되겠죠. 자, 봅시다. 1초였을 때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네요. 가속도의 크기는 힘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얼마다? 지금 R자임이 6이 되겠다. 근데 질량이 얼마? 이렇게 되니까 A는 얼마가 된다? 3이다 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바로 틀렸고요. 4초였을 때 운동량의 크기, 4초였을 때 운동량의 크기는 여기를 구하면 되겠죠. 사각형의 면적이 얼마예요? 12가 되죠. 처음 속도 여기란 말이 있어요? 여기 있네. 나중 운동량은 12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초였을 때 운동 에너지를 물어봤네요. 자, 6초가 지났을 때 운동량을 알 수 있잖아요. 운동량이 얼마다? 20이 되겠죠. 그래서 운동량은 얼마다? 20이 되겠죠. 20이 될 텐데, 여기서 운동량이 얼마? MV가 되니까 지금 질량이 얼마예요? 2죠. 그래서 10이 되니까 V는 10인 걸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말고 여기에 뭐 곱하고 2M 밑에 깔고 M제곱 V제곱이라고 깔아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2M분의 얼마? 그쵸? P제곱이라고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된다? 2주고 2주고 그 다음 P가 얼마예요? P가 처음에 2였으니까 400이 되겠네.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된다? 400, 100이 되겠죠. 괜찮나요?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0줄이라고 했는데 뭔 개소리죠. 알겠죠? 쉽죠? 할만하죠? 이렇게 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보겠습니다. 자, 마찰이 없는 빗면의 높이 h에서 질량 2kg 체크하시고 디기디기디 하시고 가만히 놓았대요. 처음 속도 얼마란 소리죠? V0란 소리죠. 빗면을 따라서 내려서 마찰이 있는 수평면을 통과한 것을 나타낸 것이고 이 그래프는 마찰면 통과할 때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래요. 합력은 무슨 말하는 거죠? 합력이니까 결국 운동량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 전 문제 한번 볼까요? 그 전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 면적이 그냥 F였지 합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합력이니까 바로 운동량 변화량으로 갈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봅시다. 2초였을 때 말이에요. 2초였을 때니까 어떻게 될까요? 2초였을 때는 보니까 여기 면적을 그대로 보면 되겠죠. 면적이 얼마예요? 20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다? 결국 델타 P가 얼마가 된다? 20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게 뭐야? 질량이 얼마예요? 2가 되고 속도는 V가 되니까 V는 얼마가 된다? 10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쉽죠? 오케이. 여기서 그대로 썼네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0이 되고 두 번째. 자, H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갈까요? 자, 왜냐하면 작용하는 힘이 지금 잘 보면 지금 중력과 수직항력이 있는데 오직 중력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mg h가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밑으로 왔을 때 운동 에너지로 변환될 것이다 라고 풀면 되겠죠. 그래서 h는 어떻게 된다? 날릴 거 날리고 2g분의 v제곱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얼마가 된다? g가 지금 10이에요. 10이 되고 속도가
얼마였지? 10 제곱해봤나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10이 되니까 5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세 번째, 이제 2초에서 4초까지 마찰력이 한 일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있는데, 잘 봅시다. 지금 면적 조심하세요. 힘 보고, 거리 보고, 마찰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일이 아니라 여기는 뭘 말하는 거죠? 운동량, 변화량을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힘이 작용해서 운동량이 얼마나 변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지금 여기서 속도가 10이란 말이에요. 10이에요. 그럼 나중에 속도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니면 운동량을 가던가. 근데 속도로 여기서 편하게 가도록 할게요. 왜? 지금 속도를 이미 구했잖아. 10인 거를. 그치? 그러니까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면적이 얼마예요? 여기 면적이 8인 걸 알 수가 있죠. 8이 되니까 아까 운동량이 얼마였어요? 20이었어. 그래서 20 빼기 8이면 얼마가 된다? 12가 되겠습니다. B'은. 자, 그렇다면 이때 속도는 얼마가 되죠? V'은 얼마가 되죠? 1 곱하기 아니지. 이거를 뭐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B'을. 그래서 얼마가 된다? 12,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니까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얼마가 된 거예요? 여기서 V'이 6이 된 거죠. 그래서 운동에너지가 얼마나 변했는지 봅시다. 왜냐면 이때 작용하는 힘이 몇 개 있어? 중력, 수직항력, 마찰력.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일하는 힘은 하나밖에 없죠? 마찰력이니까. 마찰력이 한 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찰력이 한 일은 이렇게 마이너스 쓰겠습니다. 양수가 되도록. 그리고 델타 E가 되니까 2분의 1 쓰고 나중값 얼마? 질량 얼마? 1 쓰고 V36 마이너스 처음 에너지 얼마? 하고 얼마였어요? 속도 10, 오케이 10이었으니까 100 되겠다. 날라갈 거 하고 날리니까 얼마가 남았다? 빼주면 마이너스 쓰고 4 쓰고 그 다음에 뭐 있죠? 9, 8, 7, 6 64가 되겠네요. 맞죠? 괜찮나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마찰력이 한 일은 얼마다? 64줄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죠. 답은 어떻게 됐죠? 택도 없죠. 안녕, 잘 가라. 알겠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2번은 끝났고요. 자, 얘들아 봅시다. 4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 가와 나는 두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해서 도르래 걸쳐놓은 것을 나타낸 것이다. B를 잡고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놓았더만 등 가속도 운동을 했고 그때 가속도의 크기는 같았다. 질량은 B가 A보다 크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속도의 크기가 같았대, A가. 그럼 전체 가속도가 큰 거 아니야? 그럼 잘 생각을 해보자. 물체 몇 개야, 지금? 한 개지. 한 개. 근데 가속도가 같대. 그러면 질량도 같고 가속도도 같으면 힘도 같은 거 아닐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 걸려있는 R자임 지금 뭐 있어요? mg밖에 없지, 여기에 걸려있는 거. 그래서 여기 하나 좀 지웁시다. 안 되겠다. 지우자. 이 정도만 지우자. 이제 됐다. 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 작용하는 힘이 스몰 m이고 라지 m이라고 칩시다. 여기도 스몰 m이고 라지 m이라고 치자. 오케이? 자,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걸려있는 R자임이 여기는 mg야. 여기는 R자임이 얼마야? 자, 저쪽으로 넘어간다면 라지 mg 마이너스 스몰 mg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스몰 mg는 라지 mg 마이너스 스몰 mg가 되겠죠. 이해돼요? GGG 날라가고 그럼 뭐가 된다? 이 스몰 m은 라지 m이 되겠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라지 m이라고 하지 말고 이거를 이 스몰 m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것도 이 스몰 m이라고 하자. 괜찮나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실이 A를 당기는 크기는 가가 나보다 크다고 돼 있는데 지금 얘가 보면 R자임이 어느 쪽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지. 그래서 MA는 얼마가 된다? MA는 mg-t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MA는 뭐가 돼? t가 더 커. t-mg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t는 뭐가 되고 MA 플러스 mg가 되고 여기는 t가 뭐가 된다? mg-ma가 되니까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누가 더 커요? 나가 더 크지. 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크다는 건 거짓말. 그리고 질량은 B가 A의 2배다 됐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라고 했어요.
자, A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란 거는 결국 중력이 한 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다? 플러스 mg h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거는 그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에 뭐 해준대요? 마이너스를 붙여줄까요? 그럼 마이너스 크게 치고 어떻게 돼요?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볼까요? 아니다, 그냥 크게 네, 마이너스 치고 그러면 변화량을 쓰면 되겠죠. 자, 라지 m은 EM짜리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EMG H. 그리고 A는 어떻게 됐어요? 증가하는 거 보이죠? 플러스 mg h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니까 플러스 mg h가 되겠죠. 그래서 부호적으로도 맞고 크기도 맞고 뭘 해도 맞다는 거를 알 수가 있네요. 괜찮나요?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것도 지울까? 자, 실로 연결한 질량이 각각 3m, 2m인 두 물체 AB를 가만히 놓았더만 등 가속도 운동에서 A가 H만큼 운동한 걸 나타낸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제일 마지막 문장이 또 중요하네요.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뭘 말하는 거지? A? 이거네. 이거 T라고 적어둘까? 자,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B에 작용하는 R자임 얘네. 얘의 R자임의 3분의 2배다 이렇게 말했네요.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적어둘까? 이렇게 일단 적어둘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게 뭔지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장력을 구해야 할지 FB를 구해야 할지 아니면 다 구해야 할지 생각을 해야겠죠. 밑으로 조금 내려옵시다. 자, 가속도의 크기가 2분의 1지래. 야, 구하고 싶은 거 뭐야? 가속도지. 가속도는 라지티아 관심이 있어? R자임이 관심이 있어? R자임이 관심이 있지. 이해돼요? 이게 우리가 부분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R자임을 알아야 전체 가속도를 알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야 한다? FB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할 거는 T를 남기는 게 아니라 얘를 남겨야겠죠. 그래서 이게 EMA라고 적어주는 게 훨씬 계산할 때 편할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T를 구하는 부분이 없단 말이야. 자, 그러면 뭐라고?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2분의 3배래. 그러면 이거는 얼마가 된다? EMA의 몇 배가 된다고요? 2분의 3배가 되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결국 3MA가 되겠죠. 숫자 되게 이뻐지죠? 의도했을까 안 했을까? 교수님이 의도를 했을 거라고. 그래서 뭘 보고? 문제를 보고 파악을 하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면 이 문장은 우리가 이미 표현을 다 했고, 자, 하나하나 가볼까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가지? 자, 몇 킬로짜리 한 개죠, 이게? 5킬로짜리, 5M짜리 한 개? 5M짜리 한 개가 되겠다. 5M짜리 한 개가 되고, 아니지. 이거 어떻게 가지? 어떻게 가야 여러분들이 잘 갔다고 소문이 날까? 여기 걸려져 있는 힘 좀 볼까? 여기 좀 걸려져 있는 거. 이거 좀 제낄게요. 자, A에 대해서. 아니, 전체에 대해서 할까? A에 대해서 할까? A에 대해서. 대하여. 지금 걸려있는 힘이 뭐 있어요? 플러스 3mg. 이렇게 되겠죠. 10이란 말 있나요? 마이너스. 장력이 얼마? 3ma가 되겠죠. 괜찮나요? 는 뭐가 된다? 힘이니까. 이제 뭐 했다? 3ma가 되겠죠. 이해돼요? 잘 봐. 여기 걸려있는 힘 뭐라고? 중력 얼마? 3mg. 그리고 위쪽으로 장력을 얼마? 3ma. 그래서 앞에서 뭐가 돼? 가속도 3ma가 되겠죠. 그러면 날아가는 게 진짜 많은데? 333 AM 이렇게 날아가네요. 맞죠? 그러면 2a는 g가 되니까 a는 얼마가 된다? 2분의 g라는 게 바로 나오네요. 여기서 나오네. 내가 왜 어떻게 푼지 알겠어요? 여기 작용하는 힘을 굳이 지금 안 구하려고 한 거예요.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 작용하는 힘을. 이거 FB라고 할까요? FB를 안 구한 거예요. 그래서 FB를 쓰지 않고 구할 수 있는 어떤 식을 전개할 수 있는 이 A를 기준으로 식을 썼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A가 H만큼 운동하는 동안 A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라고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써도 되겠죠. 운동 이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돼야 안 돼요? 보존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써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자, 그러려면 여기 작용하는 FB도 좀 알아는 봐야겠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쓰지? 여기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된다? 3ma 마이너스 FB가 되겠네요. FB는 뭐가 돼요? 결국 R자임인 2ma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다? 넘어가면 ma는 뭐가 된다? FB가 되겠죠. 괜찮나요? 잘 생각해봐봐. 3a로 당기는데 2a를 그럼 이건 뒤로 당기는 얼마다? ma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된다? 우리 다 구했잖아. a는 2분의 g니까 2분의 1 mg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결국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니까 R자임이 한 일을 보자. R자임은 결국 얼마 작용하고 있다? 이쪽에 오른쪽에 3mg가 되고 마이너스 저쪽에는 얼마 작용하고 있어요? 2분의 1 mg가 되니까 2분의 5 mg가 R자임이 됩니다. 그래서 R자임이 한 일은 얼마가 된다? 2분의 5 mgh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감소량 증가량 역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자, B에 작용한 힘은 중력, 수직항력, 장력이 있는데 중력은 상관없고 수직항력도 일 안 하니까 상관없고 결국 장력이 한 일을 구하세요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장력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지. 장력은 여기 있으니까 3ma 곱하기 얼마? h만큼 해주면 되겠죠. 3m인데 2분의 GH가 되니까 얼마가 된다? 이것도 2분의 3mgH다 라고 마무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과감하게 틀렸습니다 라고 마무리해주면 돼요. 어때요? 참 쉽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전동기가 실로 연결된 질량이 5kg의 물체를 일정한 속력 디기디기디 일정한 속력이 제일 중요하죠. 왜? 일정한 속력이면 힘이 얼마예요? 0이니까 그걸 연직 위 방향으로 2m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연직 2m로. 이때 옳은 건 뭐가 있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작용이 몇 개예요? 2개 있죠. 중력과 그 어떤 거? 장력이라고 할게요. 장력이 있네요. 중력 플러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장력 플러스 1에서 변화가 없을 겁니다. 왜? 일 안 했잖아요. 일정한 속력이잖아요. 그때 얘가 지금 중력의 크기는 얼마? 50이 되니까 2가 되고 장력의 크기도 50이 되고 2가 되겠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돼야 안 돼요, 이거. 보존이 안 되죠. 역학적 에너지 증가하고 있죠. 왜? 장력이 플러스 1을 해주고 있잖아요. 비보존력이 증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봅시다. 실의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 50N인가요? 네, 맞습니다. 2m 끌어올리는 동안 전동기가 한 일. 전동기가 한 일은 뭐야? 결국 얘가 한 일이죠. 플러스 100이죠. 물체가 2m 동안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내? 증가되겠죠. 얼마? 100줄 증가하죠. 100줄. 아까 말했죠?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7번 문제입니다. 진짜 이거 다 하고 가야하는데 가볼게요. 자, 빗면 위에 점 P의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어떻게 됐다? 가만히 놓았더니 점 PQ를 지나서 S의 일정한 속도로 한 겁니다. 시간이 똑같았대. 시간이 나왔으니까 VT 그래프를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알겠죠? 자, 시간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거리가 L 그리고 2분의 3L이래요. 옳은 것을 찾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VT 그래프를 그렸었을 때 잘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 빨리 지나가죠. 그래서 쭉 증가니까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거 지우고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일단 진행을 하겠죠. 빨라지게, 인색으로 하자. 자, 이렇게 빨라지겠죠. 괜찮나요? 그리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가 아까 했잖아요. 이게 L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시간이나 이건 무조건 2L이죠. 이해돼요? 무조건 2L이죠. 2L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속력도 비교할 거고 이것저것 비교할 텐데 저게 3분의 2L인 걸 어떻게 하냐면 보면 자, 대충 뜯어볼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면적이 얼마가 되면 3분의 2L이 돼야 돼. 아니 2분의 3L? 얼마야? 2분의 3L. 2분의 3L이 되어야 돼요. 자, 근데 등가속도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세 글자가 절반값이라고 했죠. 자, 여기를 V라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 이 면적이 V지. 그러면 여기 면적이 얼마가 돼가? 2V가 되겠지. 괜찮아요? 그러면 V가 L이고 2V가 2L이니까 2분의 3L은 면적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보이나요? 이렇게 돼야겠죠. 괜찮아요? 그럼 여기가 뭐가? 절반값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까지, 이거 여기 기준으로 절반값이 돼야겠지. 이해돼요? 그게 얼마다? 2분의 3 V가 되겠죠. 절반이니까. 딱 이 모양이 돼야 돼요. 알 수 있겠어요? 그래야 2분의 3L이 되지. 자, 그러면 봅시다. Q에서 R까지의 거리는 2L이다. 맞죠? 그래프 분석하면 됩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P에서 Q. 자, R에서 S까지의 몇 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봅시다. 가로는 똑같아, 기울기가. 근데 세로가 얼마? 하나, 둘, 여기는 얼마? 하나,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2배가 되겠죠. 2분의 3배는 아닙니다. 세 번째,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P와 Q가 이렇게 P랑 Q를 비교하고 있는데 저희 꼭대기에서 비교하겠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남은 에너지가 다 어떻게 됐는지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에너지가 꼭대기에 있어요. 그럼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가 다 포텐셜 에너지 있으니까 P에서 에너지는 얼마? 에너지는 2분의 1 m 그리고 속도를 아까 얼마로 잡았어요? 2v로 잡았죠. 4v 제곱이 되니까 얼마가 돼요? 2분의 1 mv 제곱이 돼요. 이게 뭐다? 저 꼭대기에서 에너지다. 저쪽 에너지 볼까요? 저쪽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자, Q에서 S S에서 K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 m 그리고 얼마? 속도가 된 순간 V가 됐다. V 제곱. 나중속도 말한 거예요. 나중속도.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2mv 제곱에서 뭘 뺀 거야? 2분의 1m을 뺐으니까 2분의 3mv 제곱이 되겠죠. 괜찮아요? 물어보고 싶은 건 뭐였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죠. 그러면 몇 배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2분의 3에 뭐 곱해주면 돼요? 3분의 4를 곱해주면 반대로 해야겠다. 자, 이거는 이쪽으로 갈 때 3분의 4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맞나요? 3분의 4배이다. P가 S에서 3분의 4 맞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어요? 쉽지는 않다. 자, 보도록 합시다. 집이 바뀌었네요. 그쵸? 자, 볼게요. 또 바뀌고. 자, EM, M, 라지 M이 물체 ABC가 실로 연결해서 등 가속도 운동한다고 했는데 H만큼 운동한 동안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E제로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3분의 5이래요. 옳은 걸 고르라고 한답니다. 자, 봅시다. 이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자,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결국 R자임이 한 일이 될 거고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대.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아니 중력이 한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난 제일 처음 생각나는 건 사실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래로 내려가네? 그럼 아래로 내려가니까 작용한 힘이 뭐뭐 있어 지금? 이쪽으로 중력, 이쪽으로 장력인데 장력이 커 작아? 좀 작겠지.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고 중력이 한 일과 마이너스 장력이 한 일이 있어서 운동 에너지가 변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위에서 봤던 것처럼 운동 에너지 증가량 이게 이제로가 되고 중력이 한 일,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얼마? 3분의 5가 되겠네요. 3분의 5, 2가 되니까 마이너스 얼마를 해줘야 돼요? 3분의 2, 1을 해주니까 얼마가 안 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에요? 비보존이에요? 비보존이에요. 얼마만큼? 3분의 2만큼. 그래서 미리 적어 놓을까? 역학적 에너지 감소. 얼마만큼? 3분의 2 이만큼. 괜찮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 기억니은들을 슬쩍 보자. 가속도 물어봤고 질량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장력의 한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지금. 뭔 말인지 알겠죠? 큰 관심이 없죠. 지금 관심의 대상은 가속도니까 F는 MA로 치고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F를 MA로 치고 가려면 이거에서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보면 여기서 중력이 한 일은 얼마야? 3분의 5인데 EM이죠. EMG죠. 그리고 H란 말이야.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 R자임이 A에 작용하는 R자임이 H만큼 작용하면 그게 역학적 아닌 그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변화하잖아요. 근데 지금 희한하겠네. 잠시만. 이렇게 바꾸자.
맞아. 근데 중력이 한 일이 이게 얼마였냐면 3분의 5였나요? 3분의 5였죠. 그 다음에 또 뭐야?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이건 얼마였어? 이제로였지. 그런데 지금 이게 같잖아. 지금 전체식으로 봤었을 때 뭐가 같아요? 한 개니까 이게 다 같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몇 배가 됐어?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5분의 3배가 됐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 곱도 얼마가 돼요? 5분의 3배가 되겠지. 그래서 알짜임의 크기는 얼마가 돼?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EMG에 뭐 곱해주면 되죠? 5분의 3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5분의 6 mg가 될 거라고요. 이게 알짜임이야. 자, 그러니까 이거 어디다 적지? 여기다 적게요. 5분의 6 mg는 질량 얼마? EM 쓰고 그 다음에 어떤 거? 가속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왜 이렇게 접근한지 알겠어요? 결국 F는 M으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적혀있는 게 운동 에너지 증가량밖에 없잖아요.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야.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갈 거는 힘을 분석을 해서 쭉 가던가 아니면 역으로 힘과 에너지를 연결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렇게 돼서 가속도를 보여주면 날아가고 A는 얼마가 된다? 이것도 날아가고 5분의 3지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지엠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또 장력보다는 전체 개를 보는 게 낫겠죠. 물체 몇 개예요? 한 개죠. 몇 킬로짜리 한 개? EM, M, 라지엠 다 더하면 얼마? 3스몰M, 라지엠이고 가속도가 얼마? 이렇게 되니까. 근데 알짜임은 얼마가 될까? 알짜임은 자, 전체 개에서 오른쪽으로 EMG, 왼쪽으로 라지엠G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 스몰 mg 마이너스 라지 mg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이거를 쭉 정리하면 라지 m이 나오겠죠. 날리고 그리고 다 곱해볼까요? 10 스몰 m 마이너스 5 라지 m은 9 스몰 m 플러스 3 라지 m이 되겠다. 그냥 넘기면 8 라지 m은 뭐가 된다? 스몰 m이 되니까 라지 m은 얼마가 된다? 8분의 1 스몰 m이다 라고 나오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이윤도 나왔네. 세 번째, C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인데 만약 그렇다면 C의 장력이 한 일이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 되는데 우리가 장력으로 접근을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장력을 접근했으면 모르는데 장력을 접근을 안 했어. 안 했으니까 전체 개에 대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걸 이용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C는 비보존력이 어디 있어? 비보존력만 체크할게요. 자 비보존력을 연두색으로 체크할게요. 지금 이게 비보존력이죠. 그래서 역학적 아니다 이거 너무 잘 안 보인다. 그냥 보라색 할게요. 자 이쪽으로 비보존력이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에요 비보존이에요? 비보존이죠. 비보존이면서 제가 힘의 방향으로 가니까 증가가 됐겠죠. 지금 밑에도 적혀있잖아요 증가량. 자 얘는 비보존력이 뭐 있어요? 여기랑 뭐 있다? 요거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비보존력밖에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증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비보존력이 어느 쪽으로 자고 있어? 뒤쪽으로 자고 있죠. 역학적 에너지 감소하겠죠. 이거를 다 더해주면 얼마가 된다? 0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역학적 에너지 증가하고 감소하는데 이걸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된다?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역학적 에너지 증가는 1'이라고 할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역학적 에너지 증가는 여기는 비보존력만 일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모든 힘이 다 뭐다? 역학적 에너지 변화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EM에 여기 걸려있는 게 얘가 하는 일이 알짜임이 하는 게 이 제로라며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만약 속력이 같으면 이게 뭐가 된다? 2배가 되면 얘도 2배가 되겠죠. 2분의 1배가 몇 되면 2분의 1배가 될 테니까 여기는 얼마가 된다? 얼마 증가했어요? 2분의 1 이 제로만큼 증가했을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A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는데 누가 일을 했어요? 비보존력이니 장력이 일을 한 건데 아까 적어놨다 앞에 맞죠? 그래서 얘는 얼마만큼? 감소했지. 마이너스 3분의 2 이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해보자. 이 제로 플러스 2분의 1 이 제로 마이너스 3분의 2 이 제로가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되어야겠죠. 이해돼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운동이니까. 그래서 이걸 땡겨서 씁시다. 이 제로는 뭐 넘겨서 보면 어떻게 된다? 3분의 2, 2 제로 마이너스 2분의 1, 2 제로가 되니까 얼마가 된다? 6분의 4, 6분의 3이니까 6분의 1, 2 제로가 되겠죠. 이게 뭐가 된다?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 될 것이다 라고 풀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모두 다 맞다. 특히 조심해야 할 거는 여기서 R자임이 전부 다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왜 장려인이고. 그 다음에 어디? A 같은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를 감소하는데 어떤 것만? 중력 말고 장력만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보려면 역학적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비보존량만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갑시다. 그리고 구석탱이에 어디 있냐? 그냥 야 만약 원한다면 장력으로도 다 구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럼 장력 하나 구해가지고 그냥 뭐 해주면 돼요? 장력에 H만 더 구해주고 비교해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또 할 수는 있다는 거 되겠죠. 이거 참고하고. 자, 보도록 합시다. 질량이 M으로 같은 두 물체가 실로 연결해서 운동하다 실이 끊어졌는데 P를 통과하는 최고점 아래에 둬야 되는데 거리가 같대. 지금 보니까 일로 갈 때 L이 숫자의 문제 보니까 숫자이네요. 그러면 자, 거리가 같다는 거는, 그리고 여기 다시 정지했잖아. 그럼 지금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증가했다가 다시 어떻게 돼? 감소했다가 이게 딱 L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속도가 같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근데 단지 올라갈 때 방향이다. 내려갈 때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저 올라갈 때 가속도는 어떻게 해볼까요? 지금 장력을 우리가 구해? 장력을 따로 구하지는 않네. 그러면 일단 이렇게 가자. 전체 계에 대해서 봅시다. 전체 계에 대해서 작용한 힘은 1번 플러스 mg, 그리고 지금 뒤로 작용하는 힘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지금 이걸 모르잖아. 이걸 fb라고 하자. 마이너스 어떤 거? fb가 지금 뭐야? 전체 계에 작용한 힘이야. 몇 킬로짜리 한 개? 2m짜리 한 개. 괜찮나요? 이게 뭐가 돼요? 가속도가 되겠지. 가속도. 근데 지금 가속도 구하는 문제인가요? 가속도 있네. 가속도 있네. 아, 이렇게 해도 되고. 일단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거? 자, 떨어질 때는 뭐가 돼? 떨어질 땐 FB가 되고 몇 킬로짜리 한 개. 자, 이것만 개를 보는 거야. 이것짜리 개. 이것만 개를 보자. 그렇게 했을 때 질량 M짜리가 되겠지. 이렇게 쓸 수가 있네. 맞죠? 이렇게 쓸 수가 있네. 일단 그러면 이게 가속도가 같다가 되니까, 그러니까 EM 한 개의 가속도, 차원 가속도랑 그리고 FB 스몰 m AM 안의 가속도 걔가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일단 진행해 볼게요. 머릿속으로 막 떠오르긴 했어. 마이너스 FB는 얼마가 된다? 이 FB가 되니까 뭐가 된다? FB는 뭐가 된다? 3분의 1 mg가 되겠지. 그래서 본의 아니게 FB를 구해보는데 3분의 1 mg가 되겠죠.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가 되지? 가속도는 저 가속도 이거에 넣어볼까? 가속도는 그러면 3분의 1 mg는 ma가 되니까 가속도는 얼마가 된다? a는 3분의 1 g가 되겠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다. 괜찮나요? 근데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 잠시 떼고 다른 색으로 할게. 자, 궁금한 거는 결국 뭐냐면 가속도란 말이야. 그러면 가속도를 A로 이미 잡았으니까 이렇게 잡는 거지. 음, 어떻게 잡지?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아, 다 풀었는데 다시 풀려니까 잘 안 풀리네요. 어떻게 FB를 남기는 쪽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나중에 이렇게 되잖아. FB는 얼마가 돼?
MA가 되잖아요. 맞죠? MA가 되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도 얼마 돼? 그러면 이쪽으로 얼마가 작용할 거야? MA가 작용하잖아. 그러면 장력이 더 작용하겠지. 장력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EMA가 될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EMA가 되겠지. 잡아당긴 힘의 크기가. 그럼 여기도 잡아당기는 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EMA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mg EMA는 근데 누가 커 이때는 MA가 더 컸죠. 그래서 MA라고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mg는 뭐가 돼? 3ma가 되니까 날라가서 a는 뭐가 돼? 3분의 1g가 된다.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차이점 알겠어요? 애초에 가속도를 a로 잡고 그냥 이렇게 넣었죠. 왜냐면 장력을 구하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a가 q를 지나갈 때 속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q를 지나갈 때 속력 q가 어디야? 주요 정관이네. 그러면 한번 그래프 좀 그려보자. 오케이? vt 그리고 자 이게 a라고 치고 면적이 AL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뭐 그냥 평소대로 한다면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L은 2분의 1이고 세로가 0으로 뭐야? AT가 되겠죠. 2분의 1 AT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V는 AT니까 T를 뭘로 바꿔? A분의 V로 바꾼 다음에 갈아 넣으면 뭐가 돼요? 2A분의 V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V는 넘기면 뭐가 된다? 넘기면 V는 루트 2AL이라고 되는데 자 보자. 위에는 얼마가 되고 2L 쓰고 A가 지금 우리 아까 구했잖아. 얼마? 3분의 1G가 되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똑같네. 이것도 정답. 세 번째. P에서 Q까지 일하는 동안 실이 A에 한 일이래요. 실이 A에 한 일. 자, 이거 여러 가지로 구할 수 있는데 FB가 3분의 1mg였으니까 이게 얼마야? 위쪽으로 얼마 지금 장력이 얼마였단 소리야? 지금 아까 2배가 됐어야 했거든. 기억나? 2배로 됐어야 했거든. 그리 알점이 똑같거든. 그럼 3분의 2mg가 되겠죠. 그리고 이미 여기서도 구했잖아. 3분의 2 mg 이렇게 되겠죠. 왜 A가 얼마였어? 3분의 1이었으니까. 그럼 뭘 해도 다 나오겠다. 그러면 지금 얼마만큼 움직였어? 결국 작용하는 힘이니까 3분의 2 mg 그리고 거리 얼마? L만큼이니까 결국 장력은 3분의 2 mg에 얼만큼 더 갔다? L만큼 더 작용했다.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겠죠. 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맞다.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계산을 돌아가도 해도 되고 한 번에 가도 되는데 한 번에 가는 방법은 기억, 니은, 디귿을 보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지 빨리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냥 풀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풀어가는 방향을 잡고 다시 올라가서 풀고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는 거. 아니면 지금은 다 연습해도 돼요. 그냥 어차피 그 중에 하나는 나올 테니까 지금은 다 연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할게요. 10번입니다. 마찰이 없는 높이 H 지점에서 물체가 M인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만 S만큼 이동하고 정지했대. 야, 여기까지 해보자. 자, 내려온 동안 역학적 에너지 보존해요, 비보존해요? 보존되죠? 근데 지금 비보존력을 만났으니까 처음에 있던 에너지가 전부 다 어디로 갔다? 마찰력이 한 일로 갔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가능하겠죠. 자, 여기까지 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일한 경사면에서 6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은 걸로 하니까 어떻게 됐다? B와 충돌한 다음에 한 덩어리가 돼서 마찰면이 통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나에서 최대로 저장된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한 덩어리가 되었죠. 이것만 체크하자. 완전 비탄성 충돌.
에너지 비보존. 이것만 생각하자.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예요? 지금 6mgH겠죠. 그래서 여기에 속도가 커지면 뭔가 속도가 생길 거야. 오케이? 그럼 부딪혔는데, 자, 두 번째 피보존으로 가자고. mv 프라임이었어. 근데 갑자기 2m짜리가 된다고. 그래서 얼마가 돼요? 2분의 1 v 프라임이 되겠지. 속도가 몇 배 돼? 속도가 2분의 1배가 되겠죠. 그러면 P보존에 의해서 속도가 2분의 1배 되니까 운동에너지는 몇 배가 되는지 보자. 자, K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데, 잘 봐. 질량이 몇 배가 됐어요? 2배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몇 배가 됐어요? 속도는 2분의 1배가 되었으니까 4분의 1배가 되었겠네요. 괜찮나요? 그래서 몇 배가 되었어요? 총 2분의 1배가 되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눈치 빠른 친구들은 우리 이런 식도 있었거든요. 근데 전체 P가 변해요? 안 변해요? 이게 안 변하거든요. P는 안 변했어. 근데 질량이 몇 배가 됐어? 2배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됐다? 다른 색으로 해야지. 2배가 되었을까? 키네틱 에너지가 2배가 되었다 라고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6이었는데 다 운동 에너지 된데 충돌하면서 어떻게 돼요? 2분의 1이 되었죠. 여기 남는 에너지가 얼마야? 3mgH예요 지금. 3mgH. 그러면 이거를 지나가는데 얼마 쓴다고 했었어? 질량은 변해 안 변해? 2m이지. 그러니까 여기 작용하는 마찰력은 이제 F였으니까 여기서는 얼마가 된다? EF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EFS는 아까 구한 걸로 의해서 EMGH가 되겠죠. 그러면 3mgH인데 EMGH 먹었으니까 남은 거는 뭐다? mgh가 되겠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답은 mgh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자, 괜찮아 나면 됩니다. 근데 실수 많이 하는 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emgh 많이 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마찰력이 또 지나가니까 fs가 작용하네 끝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돼서 10분도 했고, 자, 11번 보겠습니다. 속력 EV로 움직였는데 정지한 EM이랑 부딪혀가지고 충돌을 했는데 각각 높이 H1, H2까지 올라가서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게 요만큼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맞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한답니다. 그러면 첫 번째 H1을 모르니까 자, 올라갈 때는 지금 중력, 수직항력만 작용하고 중력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mgh1은 뭐가 된다? 2분의 1 mv 1제곱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된다? h1은 뭐가 된다? 어떻게 하지? 넘길까? 아니지. 그냥 곱할게요. g h1은 8분의 v제곱은 뭐가 된다? 2분의 1 날라가고 뭐래 그냥 다시 하자. 억대가리야. G 쓰고 그 다음에 8G 쓰고 그 다음 어떤 거? V제곱 쓰고 뭐 쓰고 2분의 1 쓰고 V1 제곱 쓰고 쭉쭉 하자 그냥. 님? 날아가나? 날아가려고 한 거 아닌데. 오늘 또 왜 이러냐? 그냥 감으로 할 걸 그랬나? 자, 8G분의 V제곱이니까 계속 가자. 다시 대입할게요. V제곱이니까 G 그 다음에 H 넣어 8G분의 V제곱은 V 숫자의 문자야? 숫자예요 숫자 알겠죠? 안 구합니다. V 숫자입니다. 근데 V1 숫자의 문자야? 문자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돼요. 2분의 1 V1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거 날라가고 이거 날라가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V1은 뭐가 된다? 2분의 V가 되겠네. 그런 거를 알 수가 있겠네. 속력이 줄었네. 그러면 자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 그릴까?
20M, 여기는 얼마? 2M 이렇게 되겠죠. 이쪽으로 얼마로 갔어요? 결국 2분의 1V가 됐죠. 괜찮나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충격력의 크기였죠. 충격력의 크기는 6글자로 운동량, 변화량이었단 말이에요. 자, 속도가 처음에 이쪽으로 얼마라고 하고 있었어? 2분의 4V, 2V였단 말이야. 근데 변했으니까 델타 V는 얼마가 된다? 2분의 5V가 된다. 델타 P는 얼마가 된다? 질량만 곱해주면 되겠죠. 2분의 5 MV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충돌후 속력은 어떻게 되는가 보면 처음에 정지였잖아요.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된다? 증가하겠지. 자, 델타 P는 M 델타 V라고 쓰고 질량 비가 몇 대 몇이에요 지금? 1대2? 2대1이야? 1대2네. 근데 델타 P는 같겠지. 그래, 전체 같으니까 2대1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델타 이 V는 2대1이 되니까 4분의 5V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4분의 5V로 올라갈 거예요. 4분의 5V. 그래서 이것도 맞지. 그래서 높이는 얼마만큼 올라갑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냥 편하게 그냥 교환합시다. 그냥. 그러면 2분의 1 얼마? 2m이 되고 그 다음에 저거 제곱해줘. 4분의 5, 16분의 25 V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얼마? 16분의 25 MV제곱은 이게 결국 다 뭔다? 2m이 되고 그 다음에 G가 되고 그 다음에 얼마? H2가 되겠죠. 괜찮나요? M 날라가고 그 다음에 뭐 날라갈게 딱 됐네. 그러면 이거 뭐가 되죠? 25 되고 밑에 하면 32가 되고 G가 되고 V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루트 씌워줬나? 뭐 이 정도가 뭐가 된다? H2가 된다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런 비슷한 숫자도 안 됐죠. 그게 기억 니은이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확인하고 갑시다. 알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와, 진짜 힘들다. 자, 2kg으로 같은 물체가 수평면에서 마주보고 운동하고 나타나는데 10m/s로 가다가 마찰이 있는 면에서 L만큼 이동한 다음에 P에서 정지했대. 다시 시작. 자, P에서 정지했다는데 여기서 정지했으니까 자, 2kg 물체에 작용받는 힘을 F라고 합시다. F 곱하기 L은 결국 어떻게 된다? 여기 운동에너지가 다 없어서서 2분의 1 MV제곱으로 써서 100이 되었다 라고 했었죠.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다 하면 어떻게 된다? 결국 여기서 마찰력이 한 일이 100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건 알았어.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때 10으로 운동을 시작해서 마찰이 있는 면에서 A와 충동을 한 후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운동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다시 일을 하겠네. 마찰력 크기는 4라고 한다네. 그럼 한 줄 더 쓸 수 있겠다. 4 곱하기 1은 이렇게, 이건 25m가 되겠네. 첫 번째. 바로 나오죠. 두 번째. A와 충돌 직전 B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일을 얼마 할까요? 아까 100줄 했으니까 여기서 50줄 일을 하겠지. 근데 처음 에너지가 얼마야? 100이었지. 나중 에너지가 50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50이 될 거야. 왜? 50줄 날라갔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M V제곱 하니까 얼마가 됐어? 5루트 2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요. 괜찮아요? 처음에 에너지 100줄 있었지. 근데 어떻게 돼요? 50줄 일할 거예요. 여기 100줄 있으니까 여기 50줄 일할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게 50줄 먹고 준 게 50줄이니까 50줄을 운동 에너지 속도로 표현하면 5분의 1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충돌 후 함께 운동하는 얘는 얼마만큼 갈 건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맞죠?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첫 번째. 자, 아까랑 똑같은데요. 결국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피보전 이식이 어디 있지? 피보전이 없으니까 다시 쓰겠습니다. 피보전이 어떻게 되냐면 MV가 있었지. 근데 2M이 되니까 속도가 얼마가 돼? V 프라임이 되니까 얘는 얼마? 2분의 V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반토막이 나니까 K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게 2분의 1이 되고 이게 얼마가 된다? 이게 2배가 되고 이게 2분의 1이 되니까 4분의 1이 되니까 이게 2분의 1이 되거든요. 2분의 1이 돼요. 잘 쓸게요.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K'은 얼마가 돼요? 여기서도 뭐 다 계산했는데 결국 어떻게 된다? 반토막이 나서 25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4였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작용하는
하는 일은 얼마가 되냐면 결국 8이 되고 L 프라임이 되겠죠. 가 25줄이 되겠죠. 그래서 8분의 25라고 하면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괜찮나요? 철저하게 일 에너지 정리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진짜 보니까 어때요? 하나하나 따지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못할 거는 아니죠. 괜찮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 에너지 정리에 대해서 익숙함이 진짜 익숙해지는 게 진짜로 필요해요. 익숙해져야 돼요. 알겠죠? 진짜 익숙해져야 돼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일 에너지 정리를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F는 MA급이에요, 얘가. 알겠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